네, 조우성 변호사입니다. 또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사건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내 아들을 신고합니다. 조 변호사님, 내 아들을 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. 좀 도와주이소. 자, 어느 날 연락도 없이 김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. 김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그 CEO 모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따금 안부를 물으며 지내는 사이인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 아들을 신고하겠다며 나타난 겁니다. 나름 성공한 기업가인 김 사장님한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내미였어요. 마지는 명문대학교 다니고 되게 모범생이었는데 이 둘째 놈은 공부에 별로 소질도 없고 또 이렇게 형과 자주 비교되는 게 좀 싫었던지 일부러 삐뚤어지는 것도 같았는데 최근 들어 반항이 더욱 심해졌죠. 그러던 둘째가 이 해서는 안 될 나쁜 일까지 저지르는 걸 알게 된 거예요, 김 사장이. 언제부턴가 이게 집안에 있던 폐물이 하나씩 사라지더니 최근에는 장롱 속에 보관해두었던 또 이 크레디트 카드가 사라졌고 며칠 뒤에 1,000만 원 정도가 몇 차례에 걸쳐 인출된 걸 발견한 거예요. 이거 우리 아들 눈짓입니다. 엊그제 따지고 물었더니만 모두 실토하더군요. 이대로 뒀다가는 더 큰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. 차라리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게 아비로서 해야 할 도리인 듯합니다. 이놈이 정신 못 차립니다.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야, 이 아들을 신고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? 김 사장님은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.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. 이게 제 아들이라 감싸는 건 아닌데 적어도 아들 녀석 말에 따르면 이 선배가 시켜가지고 하는 수 없이 물건을 훔친 거라고 합니다.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인데 이 친구 이거 소년원에도 여러 차례 갔다 왔다 하더군요. 제가 좀 돈이 또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그 선배라는 녀석이 우리 아들놈한테 접근해가지고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. 김 사장님은 한숨을 쉬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. 솔직히 제 목표는 그 선배놈입니다, 선배. 이렇게 계속 내버려 뒀다가는 그 녀석이 우리 아들놈 조종해가지고 우리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집 물건까지 손댈지 누가 합니까?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선배 녀석하고 우리 아들놈하고 같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혼을 내줘야겠다 생각한 겁니다. 제가 며칠을 고민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더군요. 김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.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. 그럼 아드님이 지금까지 훔친 물건은 김 사장님 댁 물건밖에는 없다고 하던가요? 예. 제가 막 아주 호되게 몰아쳤는데 다른 집 물건은 아직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거 손댈 수도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김 사장님 댁에서 물건 훔칠 때 아드님하고 그 선배가 같이 했다고 하던가요? 예. 3번 정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모두 아들놈하고 선배가 같이 했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김 사장님은 아드님이 처벌받아도 괜찮습니까? 전과 기록이 남을 텐데요. 저 각오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처벌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둘 다 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? 솔직히 제 마음이야 그 선배, 그놈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. 선배라는 놈이 아들 녀석이 그랬다고 하더군요. 어차피 들키도 너희 아버지가 네 신고하겠냐? 라고요. 아들놈도 마음이 여려서 그대로 따랐다고 하고요. 근데 솔직히 뭐 둘 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선배놈만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오히려 우리 아들놈아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지 솔직히 그거는 걱정됩니다. 이 법적으로 어찌 되는 겁니까? 김 사장은 눈시울을 붉혔어요.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도 마음이 아팠죠. 알겠습니다. 정 생각이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. 다음날 김 사장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저를 방문했습니다. 막상 만나보니까 또 김 사장 아들내미 아직 뺨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철없는 어린애였어요. 저는 이제 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죠. 그 다음에 범죄 일체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어요. 신고했죠, 제가. 경찰에서는 아들하고 그 선배를 모두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.
뭐 이미 사건의 전무는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란 불가능했죠. 수사 결과 절도한 물품이나 금전은 전부 선배가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. 전과 조회를 해보니까 그 선배는 벌써 소년범 전과가 3개, 일반 전과가 2개나 있었죠. 이번 사건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아마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. 막상 수사가 시작되니까 김 사장은 걱정이 커졌어요. 그 아들내미가 경찰서에 딱 2번 정도 갔다 오더니까 완전히 사색이 돼버린 겁니다. 아이고, 변호사님, 제 아들은 어느 정도 형을 받게 됩니까?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있던, 마음에만 품고 있던 제 얘기를 했어요. 김 사장님, 아드님 처벌 안 됩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왜? 처벌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, 예, 형법상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에 처벌 안 됩니다. 친족 상돌이에요? 그게 뭔데요? 우리 형법에는 친족 간에 일어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간이니까 형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친족 상돌회라고 합니다. 근데 김 사장하고 김 사장 아들 이 둘 사이처럼 직계 혈족 간의 절도죄에 대해서는 형벌 자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. 근데 김 사장의 재물을 훔친 아들은 피해자인 김 사장과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 친족 상돌에 따라서 처벌 안 받습니다. 근데 그 선배는 어찌 되겠습니까? 그 선배는 김 사장하고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돼요. 제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김 사장님한테 안 한 이유는 자칫하면 김 사장이 이 규정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, 또 애초 신고 목적이었던 좀 엄격한 훈육을 위해서라도 아들한테 충분히 겁을 주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근데 결국 김 사장 아들 문제는 아들 자체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 처리되었고, 그 선배는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요. 야, 뭐 설마 자기 아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어찌 하겠냐라고 생각하며 여유를 부리던 선배는 제꾀에 빠진 꼴이 되었죠. 그 이후에 김 사장님을 만날 때마다 아드님 잘 지냅니까? 이렇게 물어보고, 이제 그 아들은 그때 몹시도 호되게 당했던 게 야기되었는지 요즘은 말썽 안 피우고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. 뭐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이런 얘기 있죠.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이 머리 커지면 이제 지 맘대로 하는 거죠. 법률 상담 하다 보면 자식의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상담하러 오는 경우 참 많아요. 진짜 죄인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이고 자식이 사고 친 거지 뭐 부모님 왜 그러십니까?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자식들 중에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반성하는 그런 부류도 있지만 여전히 철없이 뭐 반항은 나의 특권 이런 표정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부류도 있어요. 그럴 때면 이제 부모들은 이런 마음 들죠. 꼭 네 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라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싶다. 이런 김 사장에게 친족 상돌회는 어떻게 보면 법이 내려준 뜻밖의 선물인 셈이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족 상대를 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말입니다.